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1일 오전 6시 20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밤늦게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구단주로 있었던 성남FC 축구단 내 두산그룹 등이 낸 광고비가 그게 사실은 뇌물이다.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받고 장시간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소될 것이 명백하다라고 했습니다. 들어갈 때는 법 집행을 쿠데타라고 이렇게 규탄하더니 나올 때는 보니까 기가 좀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간도 아닙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걸려있는 범죄 혐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외우기도 힘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동 특혜 의혹이죠. 여기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수천억, 수백억. 자,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고 파도가 지나가니까 또 더 큰 파도가 닥치게 생겼습니다. 바로 상방울 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상방울 회장이 어제 태국에서 붙잡혔어요. 이 김성태라는 사람은 작년 5월 상방울 본사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8개월간 해외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원지검은 어제 오후 7시 30분쯤 태국 경찰과 협조해가지고 현지 골프장에서 김성태 전 회장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양선길 현 상방울 회장도 함께 체포됐다고 합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은 지금 이재명과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큰 지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주었다는 혐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북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와 협조를 하고 또 자신은 대북 사업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이런 일을 꾸미면서 불법 환전을 해가지고 안부수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김명철이라고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을 폭침시킨 지휘관, 당시 북한 정찰 총국장이었습니다. 이자를 포함해가지고 북한 요인들에게 대남 적화 업무를 맡고 있는 일종의 테러리스트죠. 요인들에게 약 50만 달러를 제공한 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이 김성태로부터 나왔다 이거죠. 어마어마한 혐의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부패고 하나는 반역 혐의입니다. 이자가 체포되어 가지고 이제 절차를 거쳐서 귀국한다면은 이재명으로서는 더 큰 사건과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5월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안부수 아태엽 회장 등의 도움으로 중국 단동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광물 개발 등 6분야 사업권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방울 계열사 나노스 주가가 3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상방울은 또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경기도와 아태엽이 공동 개최한 남북교류 행사 비용도 지원했습니다. 이 조폭 출신이라는 이 사람이 갑자기 남북관계에 뛰어들었다 이겁니다. 이재명의 비호하에서 김 전 회장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한참 남북관계가 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안보수 아태협 회장은 김성태의 지시로 그 가운데 50만 달러를 북한 아태비 김명철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김명철은 국제제재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기업인이 미국 정부의 비호하에서 해외로 나가가지고 빈 라덴에게 9.11 테러범 빈 라덴에게 돈을 준 것하고 똑같은 반응입니다. 상방으로는 이 대표가 과거 선거법, 이 대표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과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을 때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곧바로 송환될 것이냐 아니면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 김성태가 태국에서 좀 질질 끌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이재명의 경기도, 그리고 안보수라는 이 대북 사업 브로커, 그리고 김성태라는 조폭 출신 기업인, 그리고 북한의 김명철과 같은 이 반역자, 이것들이 서로 뒤엉켜가지고 돈거래를 했다 이겁니다. 주고받았다 이겁니다. 아니, 반역질을 하려면 깨끗하게 하든지, 부패만 하려면 반역은 안 하든지 해야지. 반역과 부패를 같이 하는 자들은 이거 극형에 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을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이 국가보안법 적용을 지금 윤석열 정부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민노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 북한 농당정권 산하기관의 선전선동문이 그대로, 원문 그대로 실려 있는데도 국정원장이 일체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지사이던 2019년에 일어난 범죄가 전형적인 반역과 부패의 복합형이라 이겁니다. 경기도의 비호를 받아 활동한 대북 사업 브로커, 검찰 공소장이 그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안보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은 경기도로부터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한 보조금 15억 원을 받습니다. 그는 이 가운데 7억 6,200여만 원을 횡령해가지고 주식 투자, 룸살롱 유흥비, 개인 빚갚기, 그리고 생활비 등으로 서불했습니다. 아니, 북한에 좋은 일을 하라,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면서 15억 원을 받아가지고는 그 중에 반토막을 내가지고 횡령을 해가지고 쓰는 용도가 주식 투자하고 룸살롱 유흥비, 개인 빚갚기, 생활비, 다 이게 남북 교류라든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 문재인 관련 반역 부패 혐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끝까지 계속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 두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너무나 많이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문재명 세력은 아마 수십 년 집권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동안에는 절대로 부정부패나 반역이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난 3월 9일 아슬아슬하지만 위대한 선택을 해가지고 오늘날 저들이 칼날을 잡도록 만들었습니다. 칼자루를 쥔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한동훈 법무장관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 세력인데,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가장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4, 5년 동안 탈탈 털려가지고 약점은 다 세탁되어 버린 겁니다. 문재인의 적폐청산 덕분에 가장 깨끗한 사람이 칼자루를 잡고 있고, 가장 부패한, 가장 반역적인 자들이 칼날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면 승부 끝난 건 아닙니까? 문제는 국민 여론이 얼마나 뒷받침하느냐는 건데, 결국 국민 여론도 시간 지나 보면은
사실대로 가고 법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세력이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